네, 자, 중국 경기가 오랜만에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기가 받쳐주게 된다면 그동안 글로벌 증시에 좀 구세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중국 증시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철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랜만에 중국 경기가 좀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증시에 좀 훈풍,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네. 어제 그 이경원 앵커가 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아직도 이제 생생한데요. 네. 세계 증시가 바람잘 날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의 우리나라의 그 금융위기 가능성에서 맞습니다. 뭐 미래 예측자가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데요.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 특히 중국의 그 금리가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전염되는 이 가능성은 중국 정부가 충분히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상당히 좀 바람잘 일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만 해도 12년 만에 미국의 금리가 역전돼서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또 이게 그 G2 경기는 서로 상생 관계거든요. 미국 경기 안 좋으면 중 경기가 안 좋지 않느냐 해서 세계 경기가 어둡다 이렇게 하는데 갑작스럽게 몇 개 지표가 발표하고 나서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캐서 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네. 또 세계 증시가 앞으로 그냥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사실 이달 들어서 이렇게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의 제조업 동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발표돼서 가장 관심이 됐었는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올해 1, 4분기가 내내 어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표가 조금만 개선되면 사실 뭐냐 그 지표에 대해서 반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미국의 금리가 12년 만에 역전됐고요. 또 출구 전략도 3년 만에 이렇게 중단될 정도로 미국 경기의 둔화 우려 속에 어떻게 됐든 중국이든 그다음에 미국이든 지표가 개선되면 또 그 또한 반길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증시에 이렇게 반등 모습과 함께 강하게 회복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사실 아시겠습니다는 중국 경제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었죠.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작년 4분기 성장률이 6.4%, 목표 하단 6.5%를 미달했죠. 또 연간으로는 6.6%에서 26년 만에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었죠. 그리고 전인대의 올해 성장률도 6에서 6.5% 목표치를 하단했고요. 올해 1분기에 그 제조업의 공업지표의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5% 이상 이렇게 해서 중국의 그 대대적인 경기 부양 이런 조치가 나왔었는데요. 일단 어제 발표했던 중국의 PMI 지수, 중국은 비제조업 서비스 부분을 비제조업 PMI, 이게 농업 부분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업에 해당되는 제조업의 PMI가 50.5 정도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건 6개월 만에 50선을 처음으로 웃돌았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중국이 50을 웃도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PMI가 50을 웃돌 때에는 이렇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작년에 4, 4분기, 올해 1, 4분기에 워낙 그렇게 중국 경제가 빠졌기 때문에 네. 사실 PMI 지수가 50.5로 조금 회복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지난주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보면 중국 경기 학수고대에 있었는데요. 지표가 좋다 보니까 네. 글로벌 증시가 아까 전 세계 증시를 우리 박 PD께서 보여주셨습니다는 전부 빨갛게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미국의 지표도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는 사실 중국 지표가 좋은 게 따라서 이렇게 세계 증시가 지금 이제 나오네요. 전 세계 증시가 아주 빨갛게 됐죠, 그죠? 네. 그것도 오랜만에 1% 이상 아마 우리 한국경제TV의 시청자분한테는 어찌됐든 가장 좋은 날이었지 않냐 생각합니다. 전부 1% 이상 오른 거. 이거 굉장히 좀 근래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맞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쟁이 높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경기 부양 노력 그리고 미중 간의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좀 여러 번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두 가지 좀 요인 때문에 증시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어제 중국도 그렇고 오늘 미국도 그렇고 네. 중국 경제 지표 호조, 문제 부양책 때문에
두 번째는 중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네. 곱더라도 싫든 좋더라도 미국과 협상을 타결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런 측면인데요. 그것이 오늘 세계 증시를 이렇게 빠르게 올라갔던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중국은 계획경제, 통제경제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역량이 국가 최고 통수권제 국가 역량이 굉장히 다른 국가 어느 국가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까지 그 중국이 이렇게 보면 대외적으로 보면 지난 2년 동안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중국이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인데 이게 수출이 좀 둔화되고 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의 전그 이렇게 국민연금의 이사장이셨던 정광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중국 경제 경상수지 적자가 된다 이렇게 거기서 그게 우려된다 하는 이런 쪽에 그 칼럼을 쓰셨는데요. 사실 중국이 그만큼 경상수지 적자가 이렇게 될 만큼 이렇게 수출이 부진했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이 중국 경제 부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압축 성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경제 성장의 동력이 수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인진로 누차에 이렇게 지적됐습니다는 3대 해석 거풀서 문제 이런 문제가 중국 경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진핑이 장기 기반에 대해서 사실 모택동 반열, 등소평 반열 이렇게까지 올렸습니다는 실질적으로 모택동과 등소평의 정책 역량에 미달리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이 강하게 부각됐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전체적으로 어떤 그 타협의 어떤 어려운 점에 돌파구가 필요했던 시점에서 네. 좋든 싫든 미국과의 협상 노력이 계속되어 왔죠. 네. 이런 것이 이제 지금 고위급 회담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는 타결에 대한 어떤 분위기 조성, 실제 타결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효과 여부와 관계없이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경기 회복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중국이 또 시진핑이 이런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주에 미국 경제 둔화 논쟁 있는 상태에서 그쵸. 중국 경제가 이렇게 경기 회복이다. 이걸 나중에 이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는 중국 경제 회복 기미를 보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크다. 그래서 짓눌렸던 미국 경제 둔화 우려 부분에서 세계 증시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아마 탈피하는 이런 분위기 보이는 상태에서 아까 박 PD께서 보여주신 전 세계가 1% 이상 세계 증시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의 페드 회의 이후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도 역전이 되면서 미국의 경기 둔화 논쟁이 계속해서 일었는데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이렇게 회복 조짐을 보이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세계 경제라든가 네. 세계 증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네, 보면 알겠죠. 엄청나죠. 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관계냐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네. 사실 세계 경제에서 금융위기에서 보면 세계 경제가 아무리 다변화된다, 다극화된다 해서 유니폴라 내지는 듀얼폴라 소사이티에서 사실 일부에서는 멀티폴라 소사이티로 가지 않느냐 하는 시각인데요. 오히려 그와 같은 예상과 반대적으로 지금은 G2 경제, 차아메리카의 비중이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 경제에 더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G2국가의 관계도 갈등 오면 두 국가가 전부 안 좋아지는 거고 그쵸. 그다음에 이렇게 선순환 관계를 이렇게 하면 두 국가가 동시되면서 세계 경제, 세계 증시를 이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태권국을 다투는 입장에서 보면 공생 관계를 유지해야 세계 경제라든가 세계 증시 좋은데요. 지난 2년 동안 이게 갈등 관계로 되는 상태에서 사실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돌파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은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컸죠. 미국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2008년에 미국의 서프라임, 그 다음에 2009년은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계기로 해서 세계의 축을 잃었던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 세계 경제가 아주 그때부터는 세계 경제가 장기간 침체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 구세주 역할을 했던 것이 중국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수요적인 측면에서 받쳐졌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 금융위기,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로부터 탈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 배기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10년 후에 지난주에 미국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돼서 10년 만에 경기에 대해서 침체 우려가 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10년 전에 미국의 금융위기 당했을 때
중국이 구세주 역할을 해서 사실 경기가 극복했다면 네. 그와 같은 그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 보면 지난주에 미국 경기의 침체 우려가 되는데 중국의 지표가 된다면 사실 그 의미는 굉장히 크게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반등하는 측면인데요. 자, 그러면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느냐 하는 측면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경제 본격의 회복에 대해서는 아까 이렇게 우리 허케스께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면 PMI 지수 우리 월별 지표입니다. 월별 지표는 사실 이게 한 달 개선되는 모습을 가지고 중국 경제에 회복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전월비 방식으로 PMI 지수가 이렇게 산출될 때는 사실 3개월간의 추이를 가지고서 본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3개월의 이동평균선 가지고 본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3월 달에 PMI 지수가 이렇게 개선된 것은 네. 사실 항상 중국 경제는 3월 달에 PMI 지수가 좋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중국이 사실 춘절에서 네. 구정, 우리나라에게는 구정이 약 일주일 내지는 한 달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구정이 낄 때는 항상 뭐냐 그때는 이렇게 제조업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네. 그다음에 구정이 끝나면 경제활동이 아, 다시 되면서 그렇군요. 네. 분모 효과가 이렇게 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계절적 요인이 많이 결부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3개월간의 추이를 보고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분기 지표는 전분기 방식이기 때문에 또 보통 MBR이든가 이런 게 경기 판단할 때는 2분기 연속 추이 가지고 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제 발표했던 3월의 PMI 지수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회복된 것은 네.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구조적으로 중국 경제가 이렇게 회복됐다는 요인이 질적으로 개선됐다기보다는 춘절에 따른 계절적 효과, 소위 베이스 팩터, 기저 효과가 좀 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중국 경제에서 낙관적이라는 시각보다는 네. 3개월간의 추이를 좀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주식 투자에 임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도 이렇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중국의 지금의 이렇게 PMI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또 중국도 지금 외국 자본이 부실 채권 정리 차원에서 많이 들어가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측면이 이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축복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축복인데요. 이것이 뭐냐? 3개월에 PMI 지수가 다시 거꾸로진다면 경기 둔화 하다 보니까 지금의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중국 주식이 좋은 건 축복이지만 앞으로 이것이 거꾸로진다면 지금의 상태가 blessing in disguise, 위장된 축복이 될 것이다 해서 중국도 그런 논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계속해서 저 지표가 개선된다면 사실 중국이 세계 경제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세계 위기의 어떤 이렇게 구원처로서의 중국 경제의 성격,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반발 심리 이런 걸 겹쳐서 blessing in truth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리를 한번 봤더니요.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blessing in disguise, blessing in truth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 한국경제TV의 방송이 좀 글로벌적인 상태에서 중국의 가장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중국경제TV가 제휴를 해서 이 방송 내역들이 중국으로 전해지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 blessing in disguise, blessing in truth를 중국 내부에서 인용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 추측입니다. 그런데 예. 그만큼 한국경제TV가 국내 유일하게 경제방송으로는 글로벌돼서 중국 경제에 이렇게 방영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이 아마 방송에서도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중국의 경기 회복을 두고 또 여러 가지 논쟁이 좀 일고 있는데 사실 이번 회복도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것이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승에도 제한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실제로 많지 않습니까? 이 요인이 네. 이제 가장 크게 지적되는 요인이죠. 네. 그래서 계절적 요인이 좀 중국의 PMI 지수가 올리는데 이렇게 했다면 결국은 중국이 사실 지난 3월 달에 전인대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 그러면 질적 성장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 경제가 그동안 고도 성장, 외연적 성장, extensive growth phase, 외연적 성장 단계에서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축적됐던 슬로우지 부분. 그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렇게 이것이 중국 경제 성장의 저연까지 갔다 할 거 우려했던
소위 3대 회색 코뿔소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이제 암적인 존재인데요. 네. 이것을 개선되지 않고 자꾸 이렇게 경기부양책만 하면 우리가 보면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암 환자가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고 자꾸 마약 주사만 캠프 주사만 노는 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경기부양책 나올 때마다 중국 증시가 반짝반짝해서 이렇게 착각을 불일으켰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냐 하는 시각이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이 자꾸 지연되면 중국 정부도 이제는 경기 부양책에 정책이 닿으면 소진된다. 정책 함정. 그다음에 특히 지금까지 작년서부터는 중국이 지준율이나 돈을 공급하는 데 집중되었기 네, 그러고 때문에 있죠. 이게 네. 유동성을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한다. 그래서 전인대회 때는 700조 원의 재정 부분에서 넘어갔던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유동성 함정에 빠진다. 또 3대 회색 코뿔소 때문에 이게 개선되지 않은 구조적 함정에 빠진다. 그리고 중국의 부채 문제 아주 많이 지적되죠. 그리고 중국 경제 미래에서 불확실하다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국판 잃어버린 10년 얘기가 계속해서 제기했던 거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극복해야 중국이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고 지금의 이 중국의 PMI 지수 3월 달 개선에 의해서 나오는 이러한 중국 증시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같이 blessing in disguise 아니보다는 blessing in truth가 진정한 축복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제2의 성장 동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지금 중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미국과의 협상 타결 문제, 이런 문제 개선되면 중국 증시가 어쨌거나 좋게 나온다. 그리고 질적 성장 문제, 3대 회색 코뿔소를 이렇게 정리하는 질적 성장 문제. 네. 그래서 중국의 서스테이너블 그로스 문제,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향후에 중국 증시를 보실 때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실 대목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중국 경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인지는 쭉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 기대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질적 장세가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네. 중국이 왜 이렇게 주식이 올라갈까? 펀더멘탈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갈까 네. 하는 이 측면은 올해 2월 달에도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푼다.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돈을 많이 푸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그 대외적으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측면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3대 회색 코뿔소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게 대외적인 미국과의 마찰 충격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게 거스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아주 이렇게 고질병이 드러난다. 치부가 드러난다. 덮는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 중국이 크레딧 크런치 문제, 신용 경색 문제는 금융시장에서 최대의 현안이 된 상태인데요. 예. 작년에 보면 7차례 걸쳐서 중국이 지준이 내린 것도 보통 경기 부양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측면에서 시차가 9개월에서 1년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요. 작년에 7차례 화들짝 걸쳐서 이렇게 내렸던 네, 것은 맞습니다. 이 크레딧 네. 크런치 문제, 회색 코뿔소의 노출 문제를 가리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 차이나머니 회수했죠. 좀 미국의 국채 버려, 미국의 부동산 버려, 달러 버려, 차이나머스 회수. 그리고 경기 부양 차원이라면 위안화가 이렇게 절하가 돼야 되는데요. 수출 증대를 위해서 네. 오히려 외국 자본을 이렇게 들어왔던 것을 이렇게 머물게 하고 외국 자본을 더 두르게 하기 위해서 위안화가 평가 절상됐죠. 그러니까 경기 부양과 위안화 평가성 미스매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위안화가 평가 절상되는 것은 그만큼 중국 내부적으로는 1대1로 같은 이런 위안화 국제 과제를 추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춤한 상태에서 보면 결국 크레딧 크런치를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 자본을 잡아드는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정책적으로 보면 주식이든 채권이든 지위를 좀 향상시키려고 노력했거든요. 네. 이건 두 가지 측면입니다. 네. 하나는 중국이 대외적으로 위상을 증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당면한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네.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부실 채권을 정해서 예를 들어 하위 채권이라든가 정크 펀드라든가 이런 건 자금이 이게 들어와야 그걸 희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실이 정리되는 겁니다. 헐값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정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3대 회색 코뿔소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러네요.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에선 중국의 인민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많이 공급했고 지준율 5차례 걸쳐서 예. 이게 이제 나누면 7차례 걸쳐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차이나머니 회수하고 그다음에 위안화 절상시키고 외국 자본 잡아들고 그다음에
사실 중국의 주식과 채권에 대한 글로벌주의를 좀 올려서 외국 자본이 부실 채권의 부분에서 매리를 증대시키면 외국 자본이 뭐냐? 이 정크펀드의 매력 때문에 사실 그 자금이 들어오게 된 배경이거든요. 그런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이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사실 그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주식이 올라온 배경이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중국 주식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네. 펀더멘탈 관계 유동성 장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뭐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신용경색 난제를 좀 풀어야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주식이나 채권 지위가 좀 올라가는 거는 좀 반길 일이겠습니다. 아주 네. 이게 이 대목은 시진핑 정부가 잘한 정책 중에 하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신용경색 문제, 신용경색 문제는 결국 3대 회색 커플선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네. 정리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돈을 많이 푸는 것도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끌어들이려면 글로벌 잔금이 중국에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글로벌 자금에 이렇게 운영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이게 투자했던 고객들에 대해서 객관적 신뢰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벤치마크 지수에서 뭐 모건 스탠리 지수라든가 파이낸셜 지수에서 중국의 지수를 높이는 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효과가 이렇게 봐서 작년 5월달에 중국 A주가 본토주가 MSCI에서 이머징 지수에 이렇게 편입돼 있었죠. 그것이 이제 작년 5월달, 8월달, 그 다음에 올해 2월 말 아시겠습니다. 2월 말 A주의 추가 편입 문제 이것이 이제 발표에 돼서 맞습니다. 외국 자본이 네. 들어오게 됐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채권에 관련돼서도 부실 채권이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중국이 디폴트액이 많고 올해 1월 달에 부동산 개발업체도 부실 채권이 많다 보니까 이걸 좀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채권에서 가장 영향이 높은 마크레이스의 글로벌 지수에 중국의 채권이 그 편입되는 그래서 지수와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USDT라든가 이런 데서 올해 한 2천억 달러 정도, 2천억 달러 정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대 1000이면 얼마큼 되는지 한 우리 돈으로 1대 1000만 하더라도 200조 원 이상 되는 거죠. 오, 이 자금이 예. 유입되지 않겠느냐. 네. 결국 희석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금이 들어갈 때 중국이 사실 신흥국이기 때문에 위안화의 지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작년부터 일부 사람들이 뭐냐 중계 경기 편에서 위안화가 약세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7.2, 7.5까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사실 그렇지는 않다. 이 방송을 통해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을 본다면 중국의 경기 부양하는 유동성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위안화 평가 저상되기 때문에 위안화를 좀 사들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 1달러에 7 위안했던 것이 지금은 1달러에 6.7, 6.6 정도로 해서 위안화가 네.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절생됐다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주식과 채권을 이렇게 지위를 올려놓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베이스 이렇게 교환되는 위안화의 지위가 이렇게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국제적으로 보면 지금 한국에 대해서 글로벌 해외 종목 투자에서 한국 그 경제TV도 글로벌 종목 이렇게 투자 센터라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시간을 해서 시청자분의 그 관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외교에 투자할 때 한국 사람들이 외교에 투자할 때 글로벌 종목 투자할 때 환율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국에서 아무리 주식과 채권에 이렇게 지위를 편중해도 위안화가 신뢰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 단계로 2015년에 중국이 SDR에 IMF의 특별 인출권에 대해서 5대 준비 통화가 됐었죠. 그리고 중국은 사실 위안화를 절상하는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결국 중국 A주 편입, 글로벌 채권 지수 편입,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같이 받쳐줘.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중국의 지금 최대 골칫거리가 되는 3대 해석벌서에 배타적으로 나오는 이런 부실 채권 문제를 외국 자본이 끌어들여서 정리하는 이런 단계에서 중국이 나라 안팎으로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실 지금 중국은 또 미국과 굉장히 좀 힘겹고 오래된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도 중국의 이제 채권과 주식의 글로벌 지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결국 전립말이 네. 경제를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전립말이 글로벌 지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는 사실 그 파이낸셜 타임즈 선진국 지수,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지수에서는
신흥국 지수로 전락한 입장이거든요. 네. 이 전림발이 경제거든요. 예. 대부분 다 했잖아요.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서 평가 기준은 대부분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수에 그냥 선진국 지수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다른 지수도 이렇게 선진국 지수에 이렇게 달아가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지위가 이렇게 굉장히 하드웨어는 세계 위형상지이고 소프트웨어는 부정부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를 이렇게 본다면 사실 그런 문제가 아주 우리랑 똑같아죠. 아, 그러네요. 하드웨어 네. 측면에서는 세계 미국에 버금될 수 있는 이렇게 지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부정부패 문제, 비관세적 문제, 지적재산권 탈취 문제, 기술권 탈취 문제 이게 전부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그 지능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미중간 마찰이 되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좀 극복해야 중국이 대외적으로 보면 전륜발이 경제에서 벗어나서 그 명실공히 세계경제 지위를 받고 또 세계경제 명실공히 지위 보면 지금의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를 대외적 측면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세계 경제 대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지금 지수와 주식과 채권의 그 지위를 향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는 네.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이 받쳐져야 된다. 네. 그러면 국제지위에서 펀더멘탈은 뭐냐 하면 사실 그게 경상거래 지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상거래는 상품과 관련된 왜냐 상품과 관련된 부분은 GDP를 되기 때문에 요 측면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위가 지금 미중 간 마찰에 가장 관심이 되는 시청자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요 대목이 결국 미국과 중국의 마찰에 가장 큰 바라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가장 바라고 네. 미국은 이게 바라는 사항에 키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협상의 잣대가 되고 있어 지금까지 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내용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이 패권국을 지향하면서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조정이 2001년 WTO 가입이죠. 이것이 이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나오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때 전륜발이었습니다. 보통 WTO 가입하면 시장 경제 지위가 시장 경제 지위를 받아야 되는데요. 미국이 여기 틀어막고 WTO를 가입시키던 비시장 경제 지위를 이렇게 해서 시장 경제 지위를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비시장 경제 지위를 하다 보니까 결국 뭐냐 국제적으로 보면 중국이 이렇게 국제사회 글로벌 스테이를 맞추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적재산권의 탈취 문제, 기술 탈취 문제 이런 문제가 불공정 얘기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국수주의를 주장하고 이게 이적인 측면에서는 요 불공정 회계 빈발에 대해서 불만이 됐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미중 간 마찰이 지속되는 요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결국 주식과 채권의 이렇게 지수와 함께 가장 펀더멘탈에 해당되는 시장 경제 지위를 받으려고 노력하는데요. 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키를 갖고 있는 게 미국의 트럼프 정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어떤 쪽이 될 것이냐 하는 네. 측면이 향후에 이것이 4월에 지금 미중 간 정상회담이 4월에 이루어지는 얼굴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6월 달에 G20 회담에서 아마 회의에 참석했을 때 이게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양보겠느냐, 미국 측이 이걸 양보겠느냐, 양보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왜냐, 서로가 패권국에 지향하기 때문에 가장 아킬레스건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에 있어야 결국은 미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이게 방법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두고 6월달 그 G20 회담에서 좀 다소나마 타협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예. 들어서 위안화 환율 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타협할 갈 수 있는 부분이도 본질적 문제는 타협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제관계는 계속해서 갈등 관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갈등과 봉합과 갈등과 봉합인데요. 맞습니다. 타협됐다고 해서 그 위에 태평성대한 이런 것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그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하튼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좀 오래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자, 어쨌든 중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국내 증권사들도 중국 주식을 사라 이렇게 권유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쨌거나 중국 증시가 이렇게 사실 PMI 올라서 주가 네. 올라가고 오늘 미국도 PMI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예. 미국 주식도 올라가는 그쵸. 거는 뭐 저도 그냥 전적으로 바라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이렇게 지속 가능성 여부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대요. 어떤 금융사의 이렇게 영업 이익을 위한 이렇게 목적으로 네. 이렇게 사실 고객을 희생시키는 이런 계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안 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중국 증시의 경기 회복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내수와 관련된
금융재 소비재가 추천하는 상태에서 장산에 30% 정도 고객의 손실을 가져다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국의 그 PMI 지수가 회복되는 건 좋고 네. 한국경제TV의 시청자분께서는 이렇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는 사실 이것이 이렇게 PMI 지수가 3개월 동안 좀 지켜보는 신중한 자세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분위기에 편승 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3대 회색 코뿔소 문제는 정리해야 되는데요. 그래야죠. 요 네. 3대 회색 코뿔소 문제는 시진핑을 비롯한 권력층의 문제이기 때문에 권력층이 희생할 기미가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을 더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다행입니다는 지금 불안 요인도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할 때는 이때는 뭐냐? 이때는 누차에 말씀드리는 중국 주식이 예를 들어서 목표 수익률을 뭐 15% 설정하든 20% 설정하든 거기만 도달하면 한번 정리해주고 정리해주고 이익을 실현해달라. 네. 이익을 실현해달라. 그리고 나서 좀 더 지켜보다가 지금 상태에서 더 낮은 가격에 중국 주식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주식이 올라가서 시장 결합에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아주 박수를 칠 일이 있지만 특정 증권사들이 이렇게 영업에 의한 어떤 이렇게 수단으로 이렇게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네. 걸 말씀드리고요. 네. 개인의 재산은 개인이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목표 수익률 한번 정리해주고 장부상이 20%보다 내 손아귀에 15%가 더 낫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주고 다시 한번 중국 주식을 보는 이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중국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오늘 미국 시장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세 때문인데요. 과연 회복세가 쭉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어떤 대응책들이 필요한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투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